안녕하십니까, 장감독입니다. 오늘 따끈따끈한 신제품 하나 리뷰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그 AR 글라스의 진심인 거는 아마 제 영상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AR 글라스의 진심입니다. 지금 언뜻 봐도 TCL 글라스 옛날 구형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넥스트웨어 S인가? 뭐 그렇게 해서 나왔고, 이게 넥스트웨어 이게 S 플러스라고 해서 나온 제품. 이게 작년에 아주 또 선풍적 인기를 끌었죠. 그 다음에 구비스에서 나온 제품들 이렇게 저 3개나 있습니다. 지금 이거 먼저 하나를 사고 나서 너무 감동을 먹어서 이거 2개 더 샀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곳에 각각에 놓고 지금도 아주 잘 활용 중이고, 화질이 엄청납니다. 엄청나. 자, 그런데 이제 단점도 있죠. 그런 설명도 잠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VR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알파라도 2개나 갖고 있습니다. 알파라도 지금도 한 50만원 이상의 정가를 팔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5K라고 주장하는 OLED가 들어있는 알파라, 이것도 2개나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신제품이 또 나와서 하나 오늘 아직 구입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제가 그 TCL 한국 총판에 계신 사장님께 때를 써가지고 물건 빨리 좀 하나 좀 제가 먼저 쓰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받았습니다. 심각하게 제가 구입할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제품이에요. 오늘 써보고 제가 만약 괜찮으면은 구입을 고려해야 될 정도로 아주 따끈따끈한 신제품이고, 국내에서는 아마 레이네오 에어 3라는 제품으로 제가 최초의 리뷰가 될 것 같아요. 얘는 구형보다 많이 가볍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받자마자 테스트를 좀 많이 했거든요. 여러 가지 각도로 테스트를 했고, 그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구형과 작년에 아주 굉장히 인기 있었던 이 제품과 무엇이 달라졌는가, 과연 이렇게 가볍고 얇아진 만큼 무엇이 훨씬 더 좋아졌는가에 대해서 오늘 심도 있게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비싼 제품들을 미리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진심이라는 거죠. 진심입니다. 특히 이 구비스는요, 이거 많이 비싸요. 많이 비싼 거를 지금 저는 3개나 구입해서 지금 잘 쓰고 있다. 지금 그만큼 진심이다. 그리고 얘도 매일 쓰고 있다. 이제 보시면, 자, 매일 쓰는 증거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 발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예 붙여서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구형 제품은 제 딸이 또 매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매일 쓰고 있어요. 또 매일매일 유튜브 이걸로 보고 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지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자, 그래서 오늘 진지한 리뷰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이 신제품에 대한 리뷰에 앞서서 제가 이것을 쓰는 환경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의 진짜 아침에 잠을 자는 곳의 진짜 환경입니다. 그 영상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의 실질적인 진짜 리얼 제 잠자리 어떻게 보면 영상입니다. 이거 꾸민 거 아니에요. 진짜 리얼입니다. 저 이렇게 살고 있어요. 혼자서 잘 때 지금 보면은 온갖 AR 글라스가 다 있죠. 알파라 여기 있고, TCL 있고, 그리고 뭐 구비스 다. 그 다음에 엑스박스는 제가 넷플릭스 머신으로 5.1 채널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TCL 글라스 하나 더 있죠. 이거는 제 딸용입니다. 제 딸용이고, 구형은 이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TCL 글라스, 이게 S 제품일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만족하면서 쓰죠. 구비스. 하지만 요거는 아주 엄청난 장점이, 압도적인 화질의 장점이 있는 대신에 또 너무 좀 무거워서 좀 안압이 좀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누워서 쓸 경우에. 이렇게. 이것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목에 중국제지만 옛날 보스는 팔아버렸고, 그건 음질은 좋은 대신에 너무 비쌌고, 얘는 정말 싸구려지만 목에 걸고 자기에 이게 뒹굴면서 자기 아주 좋습니다. 부서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연해서. 구형 노트북이지만 얘는 그 이쪽으로 DP Alt 기능을 지원하는 시간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오히려 선호합니다. 저는 LG 거 쓰다가 요즘은 다시 옛날 게이밍 노트북, 이런 구형 LCD 모니터를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중에 성능 좋은 거 껴놓고 나머지는 다 OLED 패널을 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게 지금 저의 현재 실생활입니다. 보신 영상이
그게 저의 실제 모습입니다. 밤에 뒹굴뒹굴 하면서 자기 전에 그렇게 영화 한 편 보고 자는 거에 굉장한 나름의 그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실제 사용자다라는 게 이게 팩트입니다. 그건 진실이고요. 자, 그랬을 때 기존 쓰던 제품의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아마도 이 신제품에 대한 정확한 리뷰가 될 것 같아서 기존 제가 쓰던 제품들의 장점과 단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비운의 제품인 알파라. 알파라는 칭찬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비운의 제품이라고 할 정도로 착용감이 개떡인 그런 제품입니다. 분명히 대단한 마이크로 OLED 패널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핵심적인 이 부품이 렌즈에 치명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이 스윗스팟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이 너무 좁아 가지고 거의 뭐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대고 얼굴에다 대야 제대로 볼 수 있는 이 제품을 저는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애증의 제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은 안 하지만 정말로 내 눈을 벗어나는 엄청난 화질로 영화를 보고 싶다. 그럴 때 저는 가끔 이 알파라를 사용해서 영화를 봅니다. 자, 그런데 제대로 블랙이 나오긴 하지만 콘트라스트 비가 아주 세지는 않아요. 스크린에 영사된 영화, 극장에서 보는 듯한 느낌은 나지만 쌈박하다. 정말로 깊은 블랙이다라는 느낌은 안 듭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LED 패널을 갖고 있는 이런 VR 계열의 제품보다는 훨씬 깊은 블랙을 갖고 있죠. 그래도 OLED니까요. 훌륭한 제품은 맞지만 비운의 제품이다. 지금 입장에서 이거를 구입하시는 거 절대 비추드립니다. 비추입니다. 강추 아니에요. 비추입니다. 저는 어떻게든 요런 식으로 해서 쓰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든 쓸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을 만들어 쓸 수 있기 때문에 2개나 가지고 있다. 이 제품을 보세요. 완전 개떡같이 이렇게 만들어 쓰고 있죠. 실사용 중이라는 얘기죠. 예, 진실입니다. 실사용 중입니다. 그러나 개떡 같은 제품이다. 자, 그리고 정말로 많은 칭찬을 할 수 있는 이 구비스 G3 맥스라는 제품인데요. 이거 어마어마한 제품 맞아요. 굉장히 화질이 뛰어나고 만든 데도 아주 훌륭합니다. 압도적인 화질을 뿜어주는데 그리고 각각의 이 눈을 다 조절할 수 있고 디옵터를 내장하고 있어서 안경 없이 또 착용할 수 있다.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이 압도적인 화질을 그리고 또 주변부 화면이 커지면요 이런 구석구석들이 잘 안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아무래도 이 스윗스팟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는 그걸 해결하려고 흔히 말하는 그 루페 같은 우리 옛날에 그 필름 사진 같은 거 많이 찍으면요 필름 같은 거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루페라는 그런 요만한 렌즈가 있어요. 지금 제가 옆에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런 걸로 필름의 어떤 그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하려는 그런 형태의 조그만 렌즈들이 있는데 아마 얘가 이 부분에 그런 장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루페같이. 그래서 주변부가 매우 정확하게 잘 보입니다. 극찬을 해야 할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얘 또한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무게입니다. 무게. 아까 그런 루페 같은 그런 렌즈가 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생김새도 이렇게 거대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이렇게 VR식으로 이렇게 지지대를 걸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무겁습니다. 이게 화질은 엄청나게 좋은 대신에 이렇게 번거롭죠. 사운드 품질이 안 좋기 때문에 항상 여기 이어셋을 해야 되고 문제가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뭐 나름 이것도 장점이면 장점인데 이렇게 쓰고 벗을 때 편하다 뭐 이런 장점은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번거롭다. 고화질이긴 고화질이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겁다 보니까 얘를 빼고 얘를 그냥 눈에다 얹어서 영화를 보게 되면 이 무게 때문에 실제로 안압이 올라가는 현상. 제가 눈이 굉장히 압박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실제로. 제가 누워서 이렇게 해서 보거든요. 얘를 제거하고 요것만 살짝 눈에 얹어서 보는데 화질은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있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저는 바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화질에 대해서는 현재 아마 AR 계열로 나온 계열 중에서는 얘만한 게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무게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자, 이제 제 영화 하나를 틀어놓고 이거 제가 만든 영화거든요. 제가 만든 영화 하나를 틀어놓고 VR과 AR 개념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AR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는 그런 글라스 계열 흔히 AR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모니터를 본다는 뜻을 의미해요. 그냥 이렇게 모니터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VR이란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가상의 모니터를 만들고 그 안에 이렇게 영상을 띄워놓는 개념이에요.
자, 해상도가 아무리 커도 결과적으로 내가 이 안에서 영화를 본다라는 가정, 뭐 VR 게임을 체험한다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영화를 본다는 개념에서는 AR은 이렇게 풀화면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냥 말 그대로 모니터의 개념인데 VR은 가상의 화면에서 모니터를 띄운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보다 화질이 나빠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픽셀이 보이는, 또는 약간 그 뭔가 이 해상도 자체에 뭔가 좀 부족함이 느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개념이 VR인 거예요. VR로 영화를 보겠다고 함은 이런 부분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뭔가 좀 뿌얘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각 프로그램마다의 뭐 콘트라스트 비라든지 샤프니스를 통해서 대충 볼만하게 만드는 거지, 실제로 AI 개념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풀화면으로 보는 거에 화질에 미치지 못한다. 최근에 최신 제품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제품 있잖아요. 애플에서 나온 거 비전 프로인가요? 걔가 그 흔히 말하는 OK. 그러니까 이쪽 판 OK, 이쪽 판 OK. 1인치 이상 되는 마이크로 OLED를 두 개를 박았단 말이죠. 그래서 흔히 걔는 10K라고 봐도 된다. 요즘 이제 광고에서 뭐 OK 뭐 이렇게 말한다면 걔는 OK가 박혀 있으니까 10K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용어로 써도 충분할 정도의 고화질인데도 불구하고 걔 또한 영화를 본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죠. VR의 개념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집고 본다는 의미인데, 걔는 워낙에 그 OLED 자체가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영화를 보는데 아마 훌륭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VR 가지고 영화를 본다라는 건 아까 제가 말했듯이 가상의 화면 안에 영상을 띄워놓고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화질이 깨지는 일들을 실제 체감을 하게 된다. 2K 이상만 돼도 화면이 보암직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정식 그냥 모니터를 하나 더 갖고 있게 되는 개념이 AR 개념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TCL 제품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정된 화면 내에서 나름 풀 HD지만 뭐 엄청나게 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거고, 야 이거 모니터 대용도 되겠네 라고 제가 인정했던 부분인데, 가장 그 처음에 나왔던 제품이 저한테 임팩트를 줬던 부분은 바로 그 글씨를 읽을 수 있다. 이 주변부, 예를 들어서 이게 화면이면 화면 구석구석에 써있던 글씨들을 다 읽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안막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달려 있어서 따로 뭐 옵션을 살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맨 처음에 나온 제품인 만큼 화면이 조금 작았다. 화면이 좀 작았다가 약간의 그 아쉬웠던 부분인데, 이제 그걸 극복하고 나온 작년, 재작년인가 나왔죠. 이게 얘는 안막 옵션을 따로 이렇게 구입을 했어야 됐었고, 이게 이제 S 플러스죠. 얘는 그 부분을 극복하고 나왔는데, 또 얘의 문제가 뭐다? 화면이 너무 커지다 보니, 비교적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주변부 글자의 가독성이 떨어진다. 처음에 이런 거를 구입하시거나 이제 구입하실 목적에 내 눈을 벗어나는 정도로 화면이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너무 커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주변부가 안 보입니다. 주변부가 안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 자막마저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는, 영화의 자막마저도, 영화를 본다는 가정하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게임도 뭐 어느 정도 그 같은 부분에서 같은 고충이 있겠죠. 요런 그 주변에 있는 요런 가생에 있는 메뉴 화면들이 잘 안 보이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직면하게 된다. 아주 화질은 다 훌륭한데 반해서 화면이 너무 커지면 분명한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거죠. 얘는 그 한계치까지 간 거예요. 그걸 이제 FOV라고 하는데, 포브 값이라고 하는데, 그 포브가 숫자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체감하는 화면이 훨씬 커진다는 느낌이거든요. 각도가 더 넓어진다, 시야가 넓어진다는 의미인데,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 주변부가 안 보이는 문제들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얘는 그 한계치까지 간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 볼 때는 괜찮죠. 자막은 아래만 나오니까. 하지만 이 주변부 약간 손실되더라도 화면을 약간 좀 크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이걸 영화 볼 땐 이걸 선호하고, 실제적으로 웹 서핑이나 이런 거 할 때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 화면이 커졌던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구형 제품도 저는 가끔 씁니다. 실제 웹 서핑을 할 때는 그 글자를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브 값이 너무 커도 문제였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요 신제품이 이렇게 와서 오늘 테스트를 해보니까 얘는 그 딱 중간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구형보다는 크고, 이 신형 S 플러스보다는 약간 작은 개념이지만, 충분히, 크다. 작다라는 느낌보단 크다에 더 해당되는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상당한 만족감을 일단은 줬고요. 첫 번째. 만족감을 제가 3개에서 얻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화면의 크기, 그리고 120Hz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훌륭한 화질. 보니까는 저도 이제 광고를 좀 찾아봤거든요. 요 안에 또 마이크로 OLED가
새로운 뉴 버전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얘네들이 또 구형이 된 거죠. 역시 인제 전자제품은 죽기 전이 가장 싸고 좋다고 역시나 신형이 좋더라. 자, 요 부분에서 고게 인제 장점이 될 수 있겠고, 화질은 훌륭하다. 그리고 화면 크기는 제일 큰 놈보다 약간 작은 정도인데 큰 쪽에 더 가깝다. 자,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바로 커넥터예요. 기존 제품들은 커넥터가 요렇게 자석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포고핀이라고 하나요? 요렇게 핀이 돼 있고 이렇게 딱 붙는 식이죠. 이게 굉장히 편리하고 자석도 제법 세다라고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딱 붙는 거 이렇게. 이것도 뭐 재밌긴 한데, 자, 근데 얘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편리한 대신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전 이걸 실제로 사용을 많이 하니까 제가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껴서 그냥 쓰는 건 문제가 없는데, 뭐 편리한데, 이 두 가지 문제점. 누워서 할 때 자꾸 이 베개에, 제가 이제 누우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천정을 향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베개를 베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자꾸 빠집니다. 이 부분이 자석이다 보니까 이 베개에 살짝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엇나가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실제로. 이렇게 누워 있을 때예요. 이렇게 누워서 볼 때. 자, 이게 첫 번째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의 또 문제를 제가 겪은 건, 비행기 탔을 때 아무래도 사운드가 얘네들은 좀 작아요. 어떻게 보면 좀 실망스러울 정도 소리가 작아서 나만 들을 수 있다는 장점도 되지만, 압도적으로 사운드가 좋다라는 느낌을 항상 못 받거든요. 이 두 제품이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들을만하다 정도 그냥. 그래서 항상 그 비행기 탔을 때는 추가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같이 써야 되는데, 헤드폰을 절대 못 쓰죠. 왜냐하면 헤드폰을 쓰는 순간 헤드폰의 요 테두리 부분에 귀에 이렇게 헤드폰이 덮으면서 이게 이렇게 눌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꾸 젖불이 납니다. 그래서 영상도 안 나오고 소리도 안 나오는, 헤드폰 때문에 이게 눌려서. 그래서 필히 이어폰을 같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더라. 그러면 그래도 쓸만했죠. 그래도 저는 훌륭하게 잘 썼다. 자, 그런데 이 제품 두 제품이 다 똑같거든요. 이런 포고핀 형태이기 때문에 편리함을 얻은 대신에 누워서 볼 때 자꾸 빠지고, 그다음에 비행기에 탔을 때 헤드폰을 같이 못 쓴다. 신형은 제가 봤을 때 이 커넥터가 이렇게 아예 C형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결착이 굉장히 좀 단단합니다. 제가 방금 테스트를 다 해봤는데 헤드폰도 쓸 수 있고요. 그냥 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끼고 헤드폰을 낄 수 있고 누웠을 때 안 빠집니다. 자, 요게 일단 제가 신형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자, 세 번째 장점인데 매우 압도적인 장점이 하나가 뭐냐면, 사운드가 엄청나게 좋던데요. 정말 저는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원래 이런 류가 다 사운드들이 후지거든요. 그렇게 제가 아까 장점이 대단하다, 화질이 어마어마하다는 이 구비스 G3 맥스, 얘도 사운드는 개떡 같습니다. 진짜로 그냥 못 들어줘요. 그냥 뭐 소리가 난다 정도지, 야, 이걸 가지고 영화를 보고 내가 유튜브 보고 할 수 있겠냐 정도의 사운드인데, 기존의 제품들이 들을만 했다면 얘는 너무너무 훌륭하다. 제 리뷰들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 생각보다 음향 리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나름 고가의 DAC와 고가의 헤드폰 장비를 지금도 전 사용 중입니다. 이렇게 보면 헤드폰 지금 다 안 꺼내놔서 그렇지 헤드폰 되게 많아요. 헤드폰이 굉장히 많고, 이어폰도 나름 고가 이어폰들을 제법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음향 장비 고가라 하면 대부분 다 뭐 기백만 원 하는 거죠. 뭐 헤드폰도 하나에 뭐 400만 원, 뭐 500만 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어폰도 한 200만 원 뭐 이런 것들. 그런 사운드들에 제 귀가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저는 사운드에 대해서 이게 좀 훌륭하다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최근에 제가 뭐 2, 3천 원짜리 그런 그 이어폰들을 리뷰할 때는 뭐냐면, 기대치를 낮추고 들으면 충분히 들을만 하다는 개념으로, 와, 뭐 어떻게 3천 원짜리, 5천 원짜리도 이 정도 사운드가 나오지라고 제가 극찬을 아끼지 않는 건데, 얘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이거 듣고 나서 너무 놀랐어요. 그 섬세한 그 고음의 그 찰랑거림도 표현이 되고, 저음이 제법 웅장하다 싶을 정도로 박력 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영화를 이 안경을 끼고 못 봤거든요. 재미가 없어서 사운드가 심심하기도 하고, 에휴,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꼭 이어폰을 끼거나 헤드폰을 껴야 되는데, 얘는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소리 사운드가 이게 훌륭한가 봤더니, 여기 보면 여기 스피커가 하나 있습니다. 스피커가 있죠. 그 다음에 요 뒤에 위에 또 스피커가 또 있어요. 아마 내가 보기엔 이 스피커가 하는 일이 좀 큰 것 같아. 소리가 되게 입체적으로 들리고 굉장히 분리돼서 들리고, 특히 고음 부분이 굉장히 섬세하게 들리는 그 이유가, 내가 봤을 때 요게 좀 굉장히 힘을 준 게 아닌가. 그래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서 봤더니 실제로 요 부분에 사운드에 좀 이게 유닛들에 좀 힘을 줬더라고요. 좀 고가의 유닛들을 좀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냥 사운드가 좋은 게 아니라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야, 이 정도면 완성형이 아닌가 좀 느낌이 들어요. 이걸 보시는 분들이 자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 그럼 단점이 있겠냐라고 하신다면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 하나겠죠. 약간 그 반투명입니다. 이거 역시나. 그래서 요것도 안막 같은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완벽하게 저만을 위한 그런 화면을 만들려면 얘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덮는 거. 요거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냥도 보이긴 잘 보여요. 그 약간의 그 배경도 이 안경 밖에 그 풍경도 살짝 보이면서 안에 영상도 잘 보이긴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요런 게 하나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사운드는 너무 완벽한 대신에 사운드가 커지면서 옆에 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알아서 이어폰과 헤드폰으로 이제 바꿔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비행기나 이런 뭐 대중교통에서 특히 이 뒷부분에 이 커넥터가 이제는 안 빠진다. 매우 좋다. 이 부분. 코어 침대 같은 경우도 일일이 이게 전진 후진을 하면서 높이 조정이 가능하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요 다리 부분도요. 손으로 딱딱딱 해서 이게 3단계, 위로 한 단계, 아래로 한 단계에서 자신의 얼굴형의 체형에 맞춰서 이 각도가 이렇게 조금씩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요 7인치짜리 UMPC를 하나 틀고 지금 연결을 했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제 화면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화면이 자 지금 화면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제 귀에 이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자, 볼륨이 어느 정도 큰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자 일단 사운드 소리가 어느 정도 큰지를 제가 들려줄게요. 자. 안경을 벗으면 사운드가 이 화면이 꺼지기 때문에 제 생각엔 패널의 그 어떤 그 오래 쓰기 위한 그런 방법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오토로 이게 이 센서가 체크를 해서 화면을 없애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소리 들려면 제가 안경을 끼고 있어야 됩니다. 사운드가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크고 멋지게 들립니다. 이때까지 제가 AR 글라스라고 하는 것들 뭐 이렇게 테스트로 다 써보긴 했는데 압도적입니다. 화면도 물론 굉장히 깨끗하게 잘 보이지만 이번 이 에어 3 이 제품은 정말로 압도적인 사운드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실제 착용을 할 때는 약간 이렇게 올려쓰게 돼요. 올려쓰게 돼야 정자로 화면이 제대로 보인다. 그 부분 약간 이렇게 우리 선글라스 끼듯이 아래로 끼면 뭐 폼이야 더 날지 모르겠지만 화면이 약간 이렇게 좀 처져서 이게 가려진다. 그래서 약간 이 정도가 정자인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남들이 봤을 때 저는 이게 최종의 완성품은 진짜 선글라스 형태로 됐으면 좋겠는데 이 렌즈의 생김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볼 때 어느 정도 화면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사운드는 줄인 채로 제 영상을 지금 틀었습니다. 제가 지금 제 영상을 지금 이렇게 틀었어요. 제 영상을 틀고 제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지 똑같이 좀 대볼게요. 제가 어느 정도를 해야 내 글라스에서 보이는 이 화면의 크기와 이 7인치 UMPC에서 보는 화면의 크기가 같은지 제가 지금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지금 이 정도까지 다가가야 내 눈앞에 이 정도 있어야 실제 이 글라스에서 보이는 이 화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그 접근성인 거죠. 이 화면 눈에 이 정도까지 다가가야 됩니다. 화면이 자 보이죠? 이 정도까지 다가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 화면이 이 글라스에 보이는 정도의 크기가 된다, 체감이 된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이런 영상을 볼 때 내가 이제 어느 정도에서 이게 지금 34인치 지금 OLED 울트라 와이드거든요. 한 요 정도에서 보는 느낌입니다. 요 거리 한 정도. 자, 한 요 정도에서 이렇게 보는 느낌. 요 정도에서 이 화면을 보는 느낌으로 이 글라스를 꼈을 때 보여요. 자, 그 정도의 체감이다. 가장 확실한 건 진짜 지금 7인치 제가 요걸 봤을 때 그냥 이거를 이렇게 보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보는 느낌.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 7인치 뭐가 있거나 아니면 8인치가 있다면 한 이 정도 되겠죠. 아니면 휴대폰 가지고 하면 한 이 정도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에서 이렇게 보는 느낌의 화면이 지금 포커스가 맞춰진 채 보인다.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체감을 하시면 됩니다. 광고에서 뭐 200인치다, 뭐 300인치다 이렇게 뭐 1000인치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뭐 많죠. 근데 그렇게 하면 체감이 안 되고 그냥 UMPC 7인치 또는 8인치짜리를 요 눈앞에서 이렇게 보는 정도 사이즈 크기다. 그러면 초점이 안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 초점이 안 맞는데 자, 초점이 안 맞지만 얘는 글라스는 광학 기술로 초점을 맞춰서 보여주고 크기 체감이 한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딱이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신제품 살만한가?
안 사셨다면 바로 사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한 번도 안 써보셨다면 신세계일 겁니다. 과거 제품들은 제가 다 써봤으니까 알잖아요. 훨씬 가벼워지고 체감상 한 3분의 1 이상 가벼워졌어요. 체감상. 그리고 화질은 더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느껴보니까 구형 제가 같이 지금 다 비교해서 써봤거든요. 구형보다 화질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형이 좋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런 이렇게 천정에다 투사한 것처럼 영사 투사한 것처럼 영화를 볼 때 이런 빠지는 문제들도 다 해결됐다. 이렇게 커넥터를 바꿈으로써. 그리고 사운드가 이제 더 이상 다른 걸 안 껴도 될 정도로 압도적이다. 정말 이건 정말 놀랐어요. 사운드가 압도적이라는 거에서는 충격적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 어떤 제품보다도 사운드가 대단하다. TCL이 나름 중국에서는 대기업입니다. 뭐 한국에서야 뭐 어떻게 보면은 삼성이나 LG 그들에 가려서 그냥 중국제 제품이다 정도로밖에 인식이 안 되겠지만 중국에선 대기업이에요, 이 TCL이. 그래서 뭐 나름 이런 계속 기술 개발을 하지 않나. 저는 삼성과 LG가 뭐 곧 나온다고 말은 하지만서도 왜 안 만드는지에 대해서 참 아쉽지만 규모의 경제가 안 되겠죠. 아무래도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요즘 중국 기업들한테 어떻게 국내 기업이 이기겠습니까? 그건 다 인정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중국 제품을 저희가 써야 되는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만들어서 고맙다. 계속 신제품 개발해주고 이렇게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보여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제품은 훌륭합니다. 그리고 더 세련돼진 것 같아요. 전보다. 자, 썼을 때 모습은 이런 느낌이다. 이런 거죠. 완벽한 선글라스의 모습은 아니에요. 약간 떠있는 이런 느낌이라서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은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렌즈의 형태가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 렌즈가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비스듬히 어떻게 프리즘 옛날 그 프리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과학 시간에 이렇게 생겨 버렸으니까 뭐 더 붙을 수가 없는 거죠. 구조상 눈하고의 거리가 또 있어야 되고 하니까 반사경으로 인해서 보이는 시기인 것 같은데 그죠? 이게 반사돼서 보이는 시기라서 그래서 더 붙을 수가 없다.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구형보다는 그래도 많이 안경화된 거예요. 남들에게 시선이 보일 때 이제 옛날 차원보다는 확실히 덜 부담스럽다. 구형들을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구형입니다. 구형은 아무래도 이게 초창기 모델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굼뜬 부분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안경보다 자연스럽진 않았다.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S 플러스도 역시나 이렇게 생겼죠. 안쪽은 이걸 끼면 얘는 이제 안막이 없는 거예요. 안막은 따로 껴야 되는 거죠. 안막 모델은 안막은 이렇게 따로 꼈어야 됐다.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생겼었다. 자, 얘가 그래도 이제 1년, 2년 지난 좀 최신형 에어 3. 에어라는 목적에 맞게끔 가볍게 만든 거죠. 확실히 가볍습니다. 글라스 형태에 근접해졌다. 자, 이런 느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감독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